60년 전 쏟아지는 총알과 포탄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낙동강에서 압록강 전선까지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전쟁의 참상은 어떤 모습일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포 소리가 펑펑 나고 있어요. 그래, 이건 아군 16대대가 훈련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총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총소리라는 것보다 대포 소리지. 대포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당숙이 저희 집에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인사를 왔더라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게 왜 벌써 들어갔냐 그랬더니 비상이 걸렸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는 뭐냐면, 비상 그때 여러 번 걸렸으니까요. 주로 밤에 많이 걸렸는데, 밤에 그 북한 공산군이 사발선을 넘어와서 무슨 총도 쏘고 말이죠. 뭐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혹시 그런 게 아닌가 하면서 갔더니, 참 날벼락 맞은 그런 기분이에요. 바로 완전 무장해가지고 수색역에 가서 우리가 임진강 기차 타고 간 겁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벌써 포탄이 떨어지더라고. 기차 타고 지금 임진강 우리 방어 진진 만들어 놓은데, 거기 가는데 도중에 막 포탄이 떨어져요. 계속 가지 못하고 내려가지고 거기서 도보로 막 구보하다시피 해서 우리 임진강 철거 있잖아요. 바로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탁 보니까 벌써 인민군 놈들이 철거 그 짝에 전부 직결내가지고 막 포탄이 막 쏘고 새카맣더라고. 6월 28일 서울은 해방됐습니다. 개전 3일 만에 서울중앙청엔 태극기가 내려지고 인민공화국기가 개양됐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인민군의 수중에 떨어진 것이었다. 전차를 앞세운 인민군의 거센 돌격 앞에 국군은 무너지고 있었다. 각 신문사, 교통, 운수, 재신, 은행 등 중무기관들을 차지하였다. 전차 소리만 나면 도망가는 거예요. 모두 와야 되는 거지. 전차 소리만 나면. 그래서 이제 요게 미아리 고개 넘어가면 어디지, 정릉 하는데 그 다리 있지. 거기서 이제 결사대를 만들어서 이제 휘발유 병에다가 사이다 병에다 휘발유 넣고서 막 동격하고 뭐 했는데 그거 가지고 저지 못했지. 그러니까 27일 날 밤에 무너진 거예요. 아침역 8시, 9시 되니까 후퇴하라. 그래서 후퇴를 시작했죠. 시작하는데 강 건너가는 건 각자 자유지. 어디 가라는 얘기도 못했어. 인민군이 미아리 고개를 넘기 전 국군은 한강 다리를 폭파했다. 인민군의 진출로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이루어졌던 폭파 작전은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당황했죠. 우리를 후퇴하러 가서 후퇴하려고 하니까 이미 일한강 그거가 끊겼더라고. 일한강거가 새벽 3시나 4시에 끊겼으니까 우리 모르고 있었지. 그때 당황하고 무슨 겁이 나니까 뭐 어떻게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각자 뛰었으니까 누가 동료도 없었고, 낭중에 저녁 때까지 모인 사람들이 강연대별, 우리 연대는 없었고 강연대별로 이제 한 10여 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해가지고 한 사람이 중사라를 없다. 그때 2등 상사 그분이 다들 소속을 묻고 계급을 묻더니만 자기가 제일 선임자니 너희들 나를 따라라 겁니다. 그분을 따라갖고 배를 하나, 그분이 어떻게 조그만 배를 하나 구해왔어요. 근데 사공이 그를 태워가지고 가면서 여기서부터 약간이 물이 빠져갖고 약간 언덕이 있어요. 약간 거기서부터는 그냥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내려놓는데 아니에요. 가보니 게 엄청 깊어. 이 사람이 붙잡히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실어다 주면 인민군한테 잡히게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를 거기다 중간에 내려놓고 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수영해서 건너와가지고 인민군한테 붙잡혔죠. 실수지. 일단 한강 폭파하는 거는 부대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서울 시민도 철수시키고 저기 다 어디까지 들어왔을 때 폭파해라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미아리 고개가 터지니까 폭파해 버린 거다. 그게 너무 빨랐지 않느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내 생각에서는 그때 상황을 볼 때 그거라도 폭발하니까 우선 인민군이 한강 이남을 못 넘어온 거고 전차도 못 넘어온 거고 저기서 머무르게 된 거는 그건 사실이고 잘못되면 폭발을 할 기회까지 놓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전선은 빠르게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전쟁을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낙동강 이남까지 인민군이 밀고 들어왔다. 낙동강 교두보, 국군에겐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마지막 보루였고 북한은 남한의 점령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관문이었다. 한 달이 넘도록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목숨을 건 필사적인 결전이었다. 그래서 300고지에서 18일 동안에 이렇게 16번 공방을 했죠. 6박전을 16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는 시체가 전에 시체를 넘고 하지만 시체를 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시체를 밟고 다니는 겁니다. 시체가 그냥 포탄이 떨어지면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시체가 다시 폭발해. 시체가 몇 번 폭발하는지 모릅니다. 와, 하늘이 새까매요. 남한 전투기가, 미군 전투기가. 거기다 막 갈게 되는데 보니까요 사람 죽는 게 그냥 팍 쓰러지는데요. 근데 난 총 한 방 안 맞았어요. 그렇게 전투했는데 난 총 안 맞았어요. 그래서 낙동강 물이 뻘개서 내려갔단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 13사들은 전멸했어요 거기서. Just shooting all the time, around the clock. I mean, night and day, never stopping. If it wasn't in front of you, it was over there somewhere. You know, so you became really immune. Didn't worry about it until it got kind of loud. Then you started worrying a little bit, looking around. 전선을 방어하기 위해 20살도 채 안 된 소년들이 전쟁에 투입되기도 했다. 군번도 없는 학도병들. 이들은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전선으로 투입됐다. 선배님 하시는 말씀이 우선 전투 요원으로 가는 것보다 그 전투를 하시는 그 현역 군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 제가 말하자면은 보호품을 운반한다든지 탄약을 운반한다든지 그 뒤처리를 하면 될 것이다. 교육 못 받고 그야말로 제식 교육만 받다가 바로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데 참 총 한 방 쏘보지도 못하고 전방에 배치됐습니다. 그때는 아직 군번도 못 받고 그야말로 학도병 신분으로서 배치되었죠. 조금씩 전투하고 내려오는데 보이면 사람이 아니지 형상이 아닐 거 아닙니까? 전투에서 총상을 들고 내려오니까 팔다리 없는 거 전부 이런 거 내려오니 거짓말 한 장에서 발언을 못했어요. 오금이 떨리셔서 덜덜덜 떨고 이게 왜 걷기는 그래야 되겠는데 죽은 사람 보이 우열 방법이 없고 야 이게 죽음이다. 이거 나도 이래 죽는 게인데 그런 식으로 제가 자꾸 마음에 들고 겁이 나더라고. 아침에 그 주먹밥을 만들어 오는데
이제 처음에 주목관 만들어 올 때는 그 인원, 그 병력 인원을 파악해가지고 가는데 실제 뭐 예를 들어서 50명분을 가져온다면은 한 먹을 수 있는 남아있는 병력은 한 10명 정도밖에.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침에 보충받으면 저녁에 죽고 저녁에 보충받으면 아침에 뭐 거의 뭐 한 50% 이상 죽고. 그래서 그런 걸 몇 번 겪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걸 그렇게 무서워한다 하면은 꼴짝이나 깜깜한 야밤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혀 못 움직여, 겁이 나서. 그게 이제 전쟁은 그만큼 사람을 아주 야수적으로 살인마로 키워오고 담력도 그렇게 키워야죠.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는 전쟁터. 내가 살기 위해 적에게 총구를 겨눠야 했다. 전장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참담한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었다. 후퇴할 때 가평서 강원도 영월까지 내려올 때는 상고 그때만 해도 오른 추력도 보고 못 받았어요. 차량을 못 받고 행군을 해 내려왔는 거예요. 행군으로 도로가 우측변 좌측변 해가지고 양사. 그럼 뭐 잠자고 우리가 눈을 감으면서 후퇴하다가 엉디바지 한번 잡고 저기도 하고 뭐 이래 행필돼 가면 솔직하게 그때 내 심정은 언제 잠이나 실컷 자보고 죽고 하는 그 심정병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래 그만큼 잠을 못 자면은 참 이만큼 고통이 오는구나 하는 거 비로소 그때서 알아낸 게야. 24시간 어쨌든지 간에 하여간 눈을 뜨고 있고 걔네들이 이제 주로 야간 기술 같은 걸 주로 감안하기 때문에 하여간 여유라는 게 없어요. 여유라는 게 없고 김일성 그것 봐서는 이제 왜냐면 식사 같은 것도 사실 그 눈을 그 수통컵 있어요. 수통컵에다 눈 같은 거 이제 떠다가 이제 녹여가지고 이제 그때 뭐 물도 마시고 이제 그때 눈 같은 거 이제 떠다가 얼굴에 이렇게 비비서 이제 세수도 하고 그런 판이니까 하여간 도대체가 뭐 24시간 딴 잡념이 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다가 추니까는 예? 뭐 먹질 못하고 실족이 되니까 푹 실어지면 가는 거야. 예?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게 많이 보고 또 그 양산에 가서 국민학교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자꾸 가는 중인데 자꾸 내려가는 중인데 거기서도 그냥 얼어 죽고 배고파 죽고 그런 거 여러 번. 내 친구도 하나 그냥 거기서 죽었어요. 잔인한 여름이 지나갈 무렵 전세를 역전시킬 대반격이 시작됐다.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 모두 261척의 함선이 인천 앞바다로 집결했다. 유엔군과 함께 한국군 해병대와 국군 제17연대도 부산에서 배를 타고 왔다. 월미도를 점령한 뒤 작전 개시 하루 만에 유엔군은 인천으로 진격했다. 인민군은 커다란 타격을 입고 후퇴했다. 이 작전에서 국군 해병대의 활약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거기서 출발을 할 적에 이제 우리끼리 얘기가 야, 뭐 우리 어디로 가는 거냐, 일본으로 가는 거냐, 대만으로 가는 거냐, 뭐 하여튼 필리핀으로 가는 거냐 전부 다 극비에 붙여 있으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인천으로 상륙을 하러 간다 하는 걸 그때 당시에 몰랐어요, 사실은요.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흥분하고 대단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여튼 그 남이 맛볼 수 없는 그 느낌이죠. 따르게 보면요, 이제 겨우 서울을 다시 탈환할 수 있게 되는구나. 설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작전에서는 성공을 해야 되겠다. And that was a limited amount of time
when the ships could actually be in these narrow waters before the tide went back out. But MacArthur was determined, and he landed, and he was successful. And, you know, success is success. Some people say he was also very lucky. There was relatively little opposition at Incheon. Little. It was there. But if you remember, the bad guys, the North Koreans, were all down south in force. They were knocking at the door, trying to get into Pusan, and they had all their forces down south. So when MacArthur came in behind them and cut them off, it was like cutting off the head of a snake. 그런데 9월 20일 날 인천 상륙했다고 소리를 들어요. 인천 상륙했다. 북이 38도선까지 후퇴하더라고. 누가 후퇴해요? 다부동에서 38선까지 몇 립니까? 그것까지 후퇴하라 이거요. 국군 인천 상륙 가로막혔잖아요. 우린 최전방에 나가 있고 후퇴하라 이게요. 그러니까요, 군인들이 정신이 그냥 확 돌아요. 그 다음엔 옆에 전후 생각도 없어. 나 살고 봐야 막 그냥 내리가 산으로가 쏘사같이 북으로 자꾸 가요. 포로를 잡았다는 것보다는 포로를 주웠죠. 정신이, 이 사람들도 정신이 없으니까 길가에 그냥 앉아있더라고요. 도망도 못 가고. 그럴 정도로 폭격도 심했고, 폭격도 심했고, 그러니까 정신이 다 빠진 거죠, 뭐. 월미도에서는 저게 그 저항이 있었지만은 제가 올라간 레드비치에는 저항이 없었어요, 거의. 메카더 사령관 일행이 미 해병대 5연대하고 한국 해병대 2대대, 3대대가 있는 장소로 왔어요. 그래서 메카더 장군도 낮에 보니까 그대로 인민군 그 탱크가 그대로 화염에 쌓여가지고 불타고 있는 걸 보았다고. 그래 보고 하는 이야기가, 메카더 장군이 하는 이야기가, 아유, 미 해병대하고 한국 해병대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 자기는 한국 해병대하고 미 해병대를 갖다 믿는다. 앞으로도 서울 진격작전 잘해주기 바란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유엔군은 3일 만에 서울 탈환작전에 돌입한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2주일 뒤 북한의 수도를 빼앗긴 지 3개월 만에 서울중앙청에는 다시 태극기가 내걸렸다. 그러니까 9월 26일 날, 그러니까 마포를 해가지고 아현동을 해가지고 9월 23일, 22일, 23일 해가지고 쭉 서울역을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9월 25일 날 이제 그 조선호텔로, 지금 말하자면 그때는 반도호텔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진격을 해가지고 9월 26일 날 조선호텔에다가 제1회대 본부를 갖다 설치하고 9월 26일 날 그 저녁에는 서울청에다가 태극기를 올렸습니다. 눈물 나대요. 진짜 감격스러운 거죠. 예? 우리가 그래도 서울을 탈환하고 중앙청이 태극기가 올라갔구나. 예. 그건 실질적으로 그때 당하지 않으면 그건 모르죠. 그 기분은 말이죠. 거칠 것 없는 승세를 타고 국군과 유엔군은 북으로 진격했다. 10월 1일 국군의 선두부대가 마침내 38선을 돌파했다. 그리고 10월 19일 국군 제1사단이 평양에 입성했다. 불과 넉 달 전 수도 서울을 빼앗겼던 남한이 북한의 임시 수도 평양을 점령한 것이다. 마침내 더 나아갈 곳 없는 국경지대 압록강까지 진격했다. 매서운 전쟁의 광풍이 곧 멈출 것만 같았다. 탁 그냥 그 압록강이 보이니까요, 아 정말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이야, 이 남한으로 태어나서 정말 남부 소리를 했구나 말이야. 야 참, 우리가 나라 하나가 되었구나 말이야.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잘해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잘못한 나라를 잃었는데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단 말이죠. 48시간 동안에는 참 총성 없는 평화로운 참 감격적인 그 시간이었다는 것은 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뭐냐면 소수 병력은 경제에 임하고 나머지는 자유스럽게 강 내려가서 세탁도 하고 또 난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나룻배가 마침 있어서 나룻배를 타고 한강 압록강 중앙 들어가서 고기를 낚고다가 철력도 해먹고 이런 저가 있습니다. 압록강 물을 우리 군인들이 물을 떠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수통을 갖다가 이제 바치기도 했어요. 했는데 이 중공군이 30만이 우리가 평양에 도착하는 무렵에 벌써 그 청천강 북쪽에 와서 30만이 숨어 있었어요. 잇따른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중공군이 참전을 한 것이다. 중공군의 출현, 그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태였다.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공세를 펼치던 국군과 유엔군은 통일의 꿈을 꺾어야만 했다. 방어전 7년 사이도 없었어요. 벌써 이미 그냥 방어전 7 무렵에는 벌써 중공군이 막 들어와서 그냥 벵가리에 뭐 그냥 PD에 말이지 뭐 그냥 이렇게 막 합친 거예요. 혼합이 돼가지고 뭐 깜깜한 밤인데 그 뭐 보이겠습니까? 그게 뭐 이렇게 좀 바퀴벌 설치해서 쏠 나가면 벌써 중공군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부대는 완전히 그냥 분산이 된 겁니다. They would almost always start at night. They would start maybe at midnight. And they would come in waves. There would be a wave of soldiers with rifles. And they would be ringing bells and blowing whistles and making a lot of racket. And then there'd be a lot of fire. We would have airplanes killing them. We would have artillery, and then they'd back off for a while, and then the second wave would come in. And sometimes the second wave didn't even have weapons. They'd pick up weapons from the soldiers that died in the first wave, and they would come. And then there would be a third wave, and it'd go on like that all night. 퇴로가 차단된 국군과 미군은 해상으로 철수해야만 했다. 대규모의 병력과 전투물자를 해상으로 이동시켜야 했다. 여기에 피난민들까지 몰려들었다. 한국군 지휘관들의 주장에 따라 피난민이 배를 탈 수 있었다. 10만 명의 병력과 10만 명의 피난민. 흥남철수작전은 한국 전쟁사에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극적인 대이동이었다. 유엔군은 흥남을 철수하면서 남아있는 공장과 항만 시설을 폭파했다. 군단 참모, 작전 참모가 하는 말이 지금 이 상황이 급한데 그런 여유가 없다. 국군 퇴해가지고 빨리 방어선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2, 300 몇십만 명이 대한민국 지지를 했는데 이 놔두면 다 죽는다. 우리가 걸어갈 테니까 이 태에서 보내고 우리가 하자. 그래서 막 그게 김병희 장군이 강력히 말했다고요. 우리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자기도 한경도거든요. 우리 집안 다 죽는다. 그러니까 아만장이 오케이 결심해서 한 게야. 그게 훌륭한 게요. 총은 계속해서 심지어 기관총 소리까지 다 들리고 한포 사격은 계속해서 포탄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시내는 뻑당 불 타고 있고 그래서 그냥 배 탔다고 하는 얘기는 살았다고 하는 얘기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았구나.
그런 안도감만 우선 생겼지 언제 다시 온다든지 이 전쟁이 언제 끝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한 의식은 솔직히 그때 상황에서는 없는 상태였어요. 참 떠나면서 간판호에서 들여보다 볼 때 그 많은 물자의 북남의 폭격에 한포사격이 뛰다니까 불이 그냥 배까지 훤하게 들어. 야, 저 안에서 저게 내가 만약에 저 배를 못 탔으면 저 안에서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다 하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잘 수도 없군요. 이후 53년 7월 휴전협정 전까지 남과 북의 전쟁은 계속됐다. 3년간의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조국의 산하는 파괴됐다. 핏빛 전쟁터에서 젊음을 보내야 했던 참전용사들, 그들에겐 전쟁이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 그 이제 그 중국은 쫓긴다고. 거기서 여러 전쟁에서 쫓겼으니까는. 예? 쫓겼다가 또 우리가 낮으면 또 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그 항상 그런 꿈이 그냥. 그리고 또 붙들려. 나중에 보면 붙들려서 깨면 그게 꿈이야. 제 전쟁 꿈. 잔인하죠. 예. 내 생각을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안 죽이면 지가 죽어야 되니까 그게 하나의 법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 땅에 다시는 안 나야 되고 전쟁은 비참한 거니까. 저는 이제 불효가 이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제 빨리 통일되는 날까지 기다려야죠. 아군과 적군의 피로 물들었던 땅. 그로부터 60년이 흘렀다. 한반도엔 여전히 전쟁의 상흔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끝나지 않은 전쟁, 참혹한 기억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